안녕하세요. 시원한 한방경매 박시우입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이 부동산 경매를 할 때 이 부동산에 대한 표시가 담겨있는 등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오늘 강의를 한번 하고자 하는데, 우리가 경매 분석을 두 가지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등기부상의 권리 분석이 있고, 또 하나는 등기부에서 볼 수 없는 권리 분석인데, 오늘은 일단 등기부 권리 분석을 하기 위해서 대법원 등기소에서 등기부를 열람하고 체크하는 것들을 한번 얘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제가 은행 다녔을 때는 하루에 막 한 10대 개씩 봤죠. 10대 개씩. 최악. 그거를 막 한 10년을 했으니 얼마나 많이 받겠습니까? 경매 정보지에 나와 있는 그 등기부 내용은 현재 입찰 당일 해당 부동산의 등기사항을 모두 반영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곤란합니다. 예를 들어서 2016년 2월 9일 경매 신청 시에 채권자가 등기사항 증명서를 첨부해서 신청하고 있고, 그 내용이 첫 번째 경매 사건이 5개월 뒤인 7월 3일에 나오면 정보지 회사는 그때 등기사항 증명서를 발급해서 그 내용을 정보지에 올려놓고 있는 겁니다. 만약 그 이후에 첫 번째 경매에서 유찰이 되면 1개월 뒤에 다시 경매가 나오죠. 그러면 해당 부동산 등기사항 증명서상에 변동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보지상 등기사항 증명서를 믿고 입찰하는 것은 곤란하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그 내용에 변동 유무가 있는지 없는지를 입찰 전일에 등기사항 증명서를 발급받아서 재확인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등기사항 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하는 시점이 있는데, 그것이 대위 변제에 관한 사항입니다. 대위 변제에 대한 사례를 한번 만들어 보면 2013년 3월 2일 K은행 근저당 3천만원, 15년 4월 8일 T은행 근저당 1억, 2014년 3월 2일 갑 전입 보증금 1억, 이런 식으로 짜보면 이 부동산이 만약에 경매에 나왔다면 등기상 권리 분석은 K은행 저당권이 말소 기준 권리가 되죠. T은행 저당권은 후순위로 말소가 됩니다. 그리고 등기상에서 볼 수 없는 권리 분석으로 세입자 분석을 해보면, 세입자의 전입일자가 2014년 3월 2일이므로 대항력은 2014년 3월 3일 오전 0시에 대항력이 발생되죠. 그러나 대항력 발생일이 말소 기준 권리인 K은행 저당권 일자보다 3월 2일이죠. 2013년 늦음으로 임차인의 대항력은 소멸이 됩니다. 이렇게 알고 권리 분석을 하고 응찰자는 임차인을 인수하지 않는다고 알고 응찰을 했는데, 잔금일 5월 20일 이전 5월 19일 날 세입자가 K은행에 찾아가 K은행 저당권을 변제하고 소멸시켜버리면 세입자는 낙찰자에게 대항력을 주장할 수 있는 선순위 대항력이 있는 세입자로 바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잔금 전에 말소 기준 권리인 선순위 권리가 후순위 권리자로부터 대위 변제된 사실을 확인하고 잔금을 납부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앞에서도 제가 몇 차례 말씀을 드렸지만, 경매를 더 어렵게 하는 것이 기본의 부실입니다. 이런 기본에 충실하게 하나하나 점검하고 확인을 해야 실수 없이 경매로 성공 신화를 이뤄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등기를 한 번 더 확인해야 하는 시점이 있다면, 잔금을 납부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 등 촉탁 신청 시 반드시 또 한 번 등기부를 발급받아서 확인하셔야 합니다. 700원이에요. 아끼시면 안 됩니다. 그 이유가 경매계장은 경매 신청권자가 경매를 신청 시에 첨부한 등기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 등기상에 변동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법원이 그 내용을 알지 못하고 있고, 납찰 때도 그 내용을 확인하지 않고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을 하였다면, 등기소에서 말소 사항에 대해서 더 추가 말소 등록세 등을 납부하여 오도록 교정명령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번거로운 일이 생기게 된다는 것이죠. 권리상 문제는 없겠지만 또 말소 등록세 등을 납부하고
법원에 가서 촉탁 신청서를 재신청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생기는 것이죠. 시간이 뺏긴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런 사항을 담고 있는 등기부에 대한 시우가 좋아하는 법적 이해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아직 감기가 안 나서 코가 좀 맹맹해서 발음이 좀 산으로 갑니다.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해주십시오. 등기에 관한 용어부터 이해를 하겠는데, 등기부란 전산 정보 처리 조직에 의해서 입력 처리된 등기정보 자료를 대법원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편성한 것을 말하고, 등기부 부본 자료란 등기부와 동일한 내용으로 보조 기억장치에 기록된 자료를 말합니다. 등기 기록이란 한 필지 토지 또는 한 개의 건물에 대한 등기 정보 자료를 말합니다. 등기필 정보란 등기와 등기부의 새로운 권리자가 기록되는 경우에 그 권리자를 확인하기 위해서 제11조 1항에 따른 등기관이 작성한 정보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등기할 사항과 등기 순위는 부동산 등기법 제3조 등기할 수 있는 권리 등 조문에 나오는데, 등기는 부동산의 포시와 다음 각 호의 어느 안에 해당하는 권리의 보전, 이전, 설정, 변경, 처분의 제한 또는 소멸에 대해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권리는 8개입니다. 소유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저당권, 권리진권, 채권담보권, 임차권. 소유권에서 관한 사항은 갑구에서 볼 수가 있고,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대한 사항은 을구에서 볼 수 있습니다. 이 정도 기본을 알고 계셔야 돼요. 경매를 한다면 등기부도 못 보고 부동산 사시는 분들이 정말 많아요. 이런 등기의 순위는 같은 부동산에 관해서 등기한 권리의 순위는 법률에 따른 규정이 없으면 등기한 순서에 따르고, 등기 순서는 등기 그룹 중 같은 구의 한 등기 상호 간의 순위 번호에 따르고, 다른 구에서 한 등기 상호 간에는 접수 번호에 따르고, 부기 등기 순위는 주 등기 순위에 따릅니다. 다만 같은 주 등기에 관한 부기 등기 상호 간의 순위는 그 등기 순서에 따른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좀 더 안으로 들어가 보면 앞에서 볼 수 있듯이 권리가 몇 개라고 했습니까? 총 8개죠? 우리는 이 중 대부분 99%는 소유권을 낙찰받기 위해서 경매에 입찰합니다. 그런데 경매가 나왔다고 해서 소유권만이 경매에 나온 것은 아닙니다. 가끔은 전세권이 경매에 나온 경우도 있어요. 사례를 한번 만들어 보면, 시세 3억짜리 아파트가 있다고 생각을 하죠. A씨가 2012년 3월 3일에 소유권을 취득했고, 2013년 4월 3일 K은행 2억 원 근저당이 설정, 그리고 14년 7월 2일 날 B씨라는 사람한테 1억 원 전세를 줬다. 근데 B씨 채권자가 B씨 전세권을 경매를 신청해서 B씨의 전세권만이 경매에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럴 경우는 일단 전세권을 얼마에 낙찰받을 것인지는 그 집 전체가 경매가 진행될 경우 경락가가 얼마 정도 되고 전세권자가 배당을 얼마 정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하시고 입찰하여야 합니다. 경락가 비율이 만약에 시세 90% 선이라면 시세 3억 원이면 낙찰가 시세는 2억 7천만 원 정도겠죠? 그러면 B씨 전세권은 많이 배당받아야 7천 정도 배당이 된다는 것입니다. 등기상 전세금이 1억 원이라고 하여도 실제 경매가 나오면 배당받을 금액이 7천 정도니까 그 전세권은 7천만 원 가치 전세권이다. 그래서 이럴 경우는 한 6천 이하로 낙찰을 받아야 어느 정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되겠죠. 경매가 나오면 무조건 소유권만 경매가 나오는 것으로 알고 사람들이 있는데, 이것도 약간 곤란합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경매에 나온 권리가 어떤 것인지 분명하게 입찰하셔야 합니다. 자, 얘기가 약간 옆으로 샜는데, 다음으로 볼 것이 등기부의 종류와 경매 주의사항인데, 먼저 부동산 등기법 조문을 보면 제14조 등기부의 종류 등 조문에서 등기부는 토지 등기부와 건물 등기부로 구분하고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뭐 아파트야 뭐 쉽지만은 단독 건물이 이제 경매에 나온 경우는
반드시 건물 등기부와 토지 등기부 모두를 발급받아야겠죠. 뭐 집합 건물에서야 뭐 별도 등기가 있는 경우는 토지 등기부까지 뭐 발급받아서 확인을 하겠지만, 그냥 이런 700원 정도는 아끼시지 마십시오. 이것 때문에 나중에 수천만 원의 피해를 볼 수 있는 재수없는 일이 발생하기도 하겠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비싼 돈을 하면서 컨설팅 비용도 마찬가지입니다. 컨설팅 비용, 전문가한테 맡기는 비용 몇십만 원을 아끼려다가 뭐 수백에서 많게는 막 수억, 수십억을 더 쓰면 어느 게 더 손해겠습니까? 정당하게 세상은 기브앤테이크이지 않습니까? 수수료를 전문가에게 제대로 주시면 그 이상을 돌려드립니다. 또 얘기가 잠깐 샜는데, 자, 그리고 하나 더 주의할 게, 경매 대상 토지 필지가 여러 필지로 나온 경우인데 대부분 정보지에는 한 필지에 대한 자료만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한 필지의 내용이 다른 필지의 권리 등을 공시한다고 장담할 수 없습니다. 이때도 관련 필지는 모두 발급받아서 하나하나 확인하셔야 됨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등기 방법 설명 한번 해드릴게요. 등기 방법은 주등기와 부기등기하는 방법으로 나뉘는데, 주등기는 독립된 등기번호를 부여받고 등기하고, 예를 하나 들어보면 2014년 3월 4일 은행에서 근저당 1억을 설정하면 을구에 1번 근저당권이라 해서 등기가 되겠죠. 그리고 다시 2016년 3월 8일 K은행이 근저당권을 다시 설정하면 등기 순위번호 2번으로 근저당이 표시가 되는 겁니다. 이 경우 1번 등기가 2번 등기보다 빠름을 등기부 순위번호를 보고 알 수가 있죠. 그러면 부기등기는 뭘까요? 만약에 2014년 3월 4일 은행이 근저당권 1억을 설정을 하고 근저당권자가 근저당권을 담보로 T은행에 질권을 설정하고 돈을 빌렸다면 그 권리 질권은 1번 근저당의 부기등기 형식으로 등기가 되는 것입니다. 부기등기 형식은 1-1번으로 등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등기인 근저당이 소멸이 되면 부등기도 따라서 소멸이 됩니다. 부동산 등기에서 부기등기로 하는 경우는 제52조에 부기로 하는 등기 조문에 나와 있는데, 등기관이 다음 각 호에 등기를 할 때 부기로 하여야 한다고 나와 있고, 다만 각 제5호 등기는 등기상 이해관계에 있는 제3자의 승낙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로부터 설명을 하면 등기 명의인 표시 변경이나 경정의 등기, 2호 소유권 이외의 권리의 이전 등기, 3호 소유권 외의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권리에 대한 등기, 4호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대한 처분 제한 등기, 5호 권리 변경이나 경정의 등기, 6호 53조의 환매 특약 등기, 7호 54조의 권리 소멸 약정 등기, 8호 67조 1항 후단위 공유물 분할 금지 약정 등기, 9호 그 밖의 대법원 규칙으로 정하는 등기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시 정리하면 부동산 경매에서 부기 등기를 만나는 경우가 3번이 있는데, 하나는 권리질권이고 하나는 채권담보, 마지막으로 환매권입니다. 여러분이 잘 접해보지 못하는 것들인데 이런 거는 상식으로 알고 계셔야 됩니다. 권리질권과 채권담보권은 경매에서 저당권은 부기 등기 형식으로 등재가 되기 때문에 저당권이 경매로 소멸하면 그 부기 등기인 권리질권과 채권담보권은 소멸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설명하는 그 환매 등기는 주의해야 할 부기 등기 중에 하나인데, 일단 먼저 환매 등기를 설명을 한번 하면, 죄송합니다, 지금 코가 막혀가지고 발음이 계속 생겨가지고. 먼저 환매권에 대한 민법상 규정을 보면 민법 제590조 환매 2조문에 나와 있습니다. 매도인이 매매 계약과 동시에 환매할 권리를 보류한 때에는 그 영수한 대금 및 매수인이 부담한 매매 비용을 반환하고 그 목적물을 환매할 수 있다. 환매 대금에 관해서 특별한 약정이 있으면 그 약정에 의하고 목적물이 과실과 대금의 이상은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이를 상대하는 것으로 온다. 제591조 환매기간 조문에서는 환매기간은 부동산은 5년, 동산은 3년을 넘지 못한다. 약정 기간이 이를 넘을 때는 부동산은 5년, 동산은 3년으로 단축이 됩니다. 환매 기간을 정할 때는 다시 이를 연장하지 못하고 환매 기간을 정하지 아니할 때는 그 기간은 부동산은 5년, 동산은 3년으로 합니다. 592조를 더 보면 환매 등기 조문에서는 매매 목적물이 부동산인 경우에 매매 등기와 동시에 환매권의 보류를 등기할 때는 제3자에 대해서 그 효력이 있고 539조 환매권의 대위 행사와 매수인의 권리 조문에서는 매도인의 채권자가 매도인을 대위해서 환매하고자 할 때는 매수인은 법원이 선정한 감정인의 평가액에서 매도인이 반환할 금액을 공제한 잔액으로 매도인의 채무를 면제하고 잉여액이 있으면 이를 매도인에게 지급하여 환매권을 소멸시킬 수가 있고 594조 환매 실행 조문을 더 보면 매도인은 기간 내에 대금과 매매 비용을 매수인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환매할 권리를 잃습니다. 매수인이나 전득자가 목적분에 대해서 비용을 지출할 때에는 매도인은 제203조의 규정에 의해서 이를 상환해야 합니다. 그러나 유익비에 대해서는 법원은 매도인이 청구에 의해서 상당한 상환기간을 허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595조 공무 지분의 환매 조문에서는 공유자의 1인이 환매할 권리를 보류하고 그 지분을 매도한 후 그 목적물이 분할이나 경매가 있는 때에는 매도인은 매수인이 받은 또는 받을 부분이나 대금에 대해서 환매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매도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한 매수인은 그 분할이나 경매로서 매도인에게 대항하지 못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등기과에서는 부동산 등기법 제53조 환매특약의 등기조문을 봐야 되는데 이게 중요합니다. 등기관이 환매특약의 등기를 할 때는 다음 각호를 기록하는데 다만 3호의 등기 원인이 그 사항이 정하여 있는 경우에만 기록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내용은 1호 매수인이 지급한 대금, 2호 매매 비용, 3호 환매 기간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경매에서 환매 등기를 만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일단 말소 기준 권리보다 더 먼저 된 환매 등기는 낙찰자에게 인수하게 되고 말소 기준 권리보다 늦게 된 환매 등기는 소멸하게 됩니다. 그러나 인수하는 환매 등기라 해서 무조건 배제하고 경매에서 낙찰을 기피할 필요는 없습니다. 선순위 인수하는 환매 등기도 다음 제가 설명하는 경우에는 인수하고 낙찰받을 수가 있는데 사례를 한번 예를 들어보면 2011년 3월 4일 소유자 A씨가 B에게 소유권을 2억에 넘기면서 5년 이내 다시 3억 원에 매입하기로 하는 환매 등기를 하고 넘겼다면 그 이후 B씨가 근저당권을 설정하였고 대출 이자가 밀려서 경매가 나오면 권리 분석상 환매 등기는 말소 기준 권리보다 빠르므로 낙찰자가 인수하게 됩니다. 낙찰자가 환매 등기를 인수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치면 그 이후 A씨가 낙찰자에게 환매권을 행사해버리면 낙찰자는 소유권을 잃게 되죠. 대신 낙찰자는 A씨로부터 3억 원을 받게 됩니다. 이것이 문제입니다. 만약 낙찰자가 4억인데 환매 대금이 3억이라면 낙찰자는 1억을 손해를 본다는 것입니다. 만약 낙찰가가 2억이라면 1억을 이익을 보게 되는 결과가 반대로 생길 수 있는 거죠. 결론은 선순위 환매 등기는 낙찰 금액 등 비용 대비 환매 대금이 은행 이자보다 더 높다고 생각이 들면 선순위 환매 등기라 해서 기피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거래가액의 기재는 어떤 근거로 하는지를 설명을 해볼게요. 등기부에 거래가액이 기재되는 근거인데 부동산 등기법 제68조 거래가액의 등기조문에 나옵니다. 등기관이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1항에서 정하는 계약을 등기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대법원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거래가액을 기록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이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부동산 거래 신고 조문인데 1항에서는 거래 당사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에 체결한 경우 그 실제 거래 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거래 계약의 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 그 권리의 대상인 부동산 등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공동으로 신청하여야 합니다. 다만 거래 대상자 중 일방이 국가, 지방자치단체, 대통령령으로 전하는 경우에는 국가 등이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로는 부동산의 매매계약, 2호 택지개발촉진법, 주택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에 따른 부동산에 대한 공급계약, 3호 다음 각목의 어느 한에 해당하는 지위의 매매계약, 가에서는 2호에 따른 계약을 통하여 부동산을 공급받는 자로 선정된 지위, 라목은 도시 및 주거 환경정비법 제48조에 따른 관리 처분 계획의 인가로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그 거래 금액이 등기부에 기재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이제 모든 실거래가 다 반영이 될 거라고 합니다. 진작에 이랬어야 되는데 좀 늦은 감도 있죠. 그동안은 뭐 부동산으로 경제를 많이 부양했는데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면 좀 다른 정책들이 많이 나오기를 기대를 한번 해봅니다. 여러분 날씨가 좀 아직도 꽃샘추위가 있네요. 감기 조심하시고 건강한 모습으로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